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환율 제5강 선물 기초편으로 제목을 반토막 삼성전자 주가와 외국인 놀이터가 된 한국의 주식시장으로 잡아봤습니다. 지난 환율 제4강에서 선물한 매도 얘기를 조금 했었죠. 선물환도 파생상품 중에 하나인 선물 계약에 포함되죠. 좀 더 기초적인 내용에서부터 다뤄볼까 합니다. 오늘은 선물 계약의 기초적인 내용을 최근 한국 주식시장 폭락과 삼성전자의 10조를 투입한 자사주 매입으로 외국인들의 공격의 타겟이 바뀌면서 다음 희생양이 된 2차 전지와 이런 일의 주체인 외국인 투기 세력의 놀이터가 된 것 같은 한국의 주식시장과 관련지어 선물의 기초 개념을 연결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손을 피하기 위한 해지 수단으로 선물한 계약, 즉 선물한 매수와 매도 계약을 한다고 했습니다. 수출업체가 해외에서 달러를 벌어서 한국에 들어오는 미래의 시점에서도 현재의 환율을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선물한 매도 계약을 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원달러 환율이 1달러 1,500원일 경우 1만 달러를 원화로 바꾸면 1,500만 원입니다. 미래, 즉 1년 후에도 1만 달러를 지금과 같이 1,500만 원으로 환전하고자 하는 계약인 것입니다. 만약에 1년 후에 원화가 강세, 달러는 약세로 1달러가 1,000원이 되어 있을 경우엔 1만 달러가 1,000만 원이 되므로 이전보다 500만 원의 환율로 인한 손실을 입게 되는데 바로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한 계약이 선물한 매도 계약이란 것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환율과 무관하지 않은 선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물 거래란 특정 물건을 미래의 정해진 시점에 얼마의 가격에 사고 팔기로 미리 계약했다가 만기가 되면 계약한 대로 결제를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물 거래 기초 설명에서 밭대기 거래의 예를 통해서 선물 거래에 대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배추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에게 김치 공장 사장이 다가와서 올가을에 이 배추를 밭대기로 밭채로 전부 5천만 원에 사겠다고 제안합니다. 이 제안을 받아들인 농부의 생각은 그렇잖아도 금년에 배추가 너무나 풍년이어서 가을 수확기에 배추 가격이 크게 하락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걱정을 하던 차라서 흔쾌히 계약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편 김치 공장 사장은 요즘 들어 갑자기 우후죽순 늘어난 김치 공장들로 인해서 올가을 배추 수요가 크게 늘어나서 배추 가격이 많이 오를 것을 걱정한 나머지 적당한 가격에 미리 계약을 하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배추를 팔고자 한 농부는 미래의 시점, 즉 가을에 가격의 하락을 걱정했고 배추를 사고자 하는 김치 공장 사장은 가을에 배추 가격이 오를 것을 걱정한 상태라 이 두 사람의 배추 밭대기 계약이 무난히 성사되었습니다. 이들의 계약의 결과는 가을이 되어 배추 가격이 계약한 금액보다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에 따라서 손익이 갈리게 됩니다. 농부에게 있어서는 가을에 배추 가격이 폭락한 경우라면 폭락을 피하기 위해서 미리 적당한 금액에 팔아버렸기 때문에 폭락한 금액만큼 사실상의 이익을 거둔 셈이 됩니다. 반면에 김치공장 사장은 가을에 배추값이 크게 오를 것을 걱정하여 적당한 금액에 미리 샀지만 계약 금액보다 더욱 폭락하여 폭락한 금액만큼 손실을 본 것입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배추를 더욱 싸게 살 수가 있었는데 괜시리 계약을 미리 한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이 거래에서 확인됐듯이 선물 거래에서는 미래의 시점에서 가격이 하락하면 이익을 본 사람이 농부입니다. 농부는 배추를 팔았죠. 농부가 선물 매도자입니다. 그래서 선물 거래에서 매도 포지션을 취하면 자산 가격이 미래의 시점에서 하락해야 하고 하락한 만큼 이익을 보게 됩니다. 가령 계약 금액이 5천만 원인데 배추값이 4천만 원으로 하락했다면 1천만 원의 이익을 본 것이 됩니다. 미리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1천만 원을 손해봤겠죠. 선물 매도 계약을 하길 잘한 것입니다. 만약에 반대로 계약 만기에 배추값이 상승했다면 농부인 매도자는 손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 5천만 원보다 더 오른 금액 6천만 원이 되어 있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더라면, 즉 미리 팔지 않았더라면
다시 말해 선물 매도 계약을 안 했더라면 1천만 원을 더 받아서 1천만 원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선물 매도자는 만기에 자산 가격이 상승해 있으면 손실을 보게 됩니다. 한편 김치 공장 사장은 배추를 미리 샀죠. 그런데 배추 가격이 하락해서 괜시리 미리 계약을 해서 손실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 계약에서 선물 매수자는 가격이 올라야 이익을 취하고 가격이 내려가면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선물 계약에서 증거금이란 것이 있습니다. 증거금이란 물건의 계약 시에 초기 계약금으로 전체 가격을 3%에서 17, 8%까지를 계약금으로 예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증거금을 기초로 해서 몇 배 이상의 가격을 가진 자산을 선물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선물의 기초 개념은 이 정도로 하고요. 더욱 체계적인 얘기는 선물 옵션 등의 파생 상품을 다룰 때에 자세하고 좀 더 깊게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얘기한 선물 계약의 기초 개념을 이해했다면 이제부터는 아주 최근에 있었던 삼성전자 주가가 반토막이 무너지고 4만전자까지 갔다가 즉 49,000원대까지 하락했는데 갑자기 7%가 오르고 난 후 몇 시간이 지나서 삼성전자가 10조 원을 들여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10조 원 규모는 삼성전자 주식 시가총액의 3.36%인데 이것을 사들여 없애면 그만큼 주식 수가 줄어서 주식 가치가 높아지고 기업이 건실해집니다. 추락하던 주가 상승을 다시 견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발표도 하기 전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매수한 것입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참 웃기고 슬픈 일입니다. 요즘 삼성전자가 실적이 부진하고 미래도 당분간은 조금 불확실해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한국의 환율이 계속 상승 기조에 있어서 원화 가치도 당분간 절하될 것으로 보이는 환경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특히 삼성전자 주식을 던지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있어서는 환상의 한국 주식시장을 가만둘 리가 없을 것입니다. 절반 이상의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은 당연히 이들의 환차손 우려에 대한 위험 관리 차원에서 집단적 매도가 주가를 폭락시키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를 이용한 또 다른 이익 실현 대안을 이들은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들은 코스피 200 지수에 대한 선물 매도를 계약합니다. 코스피 200 지수란 시가총액 200위 기업들의 200가지 주식을 모아 지수한 것으로 여기에 삼성전자가 차지한 비중이 약 20% 정도로 막강합니다.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투매하여 코스피 200 지수를 끌어내려서 선물 매도 포지션에 대한 또 하나의 이익 실현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삼성전자가 10조 원의 자사주 매입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선물 만기 계약일 하루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루만 더 삼성전자가 하락해서 코스피 200 지수가 많이 하락해 주면 이익이 크게 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가 상승이 뻔한 삼성전자는 상승 모드에서 이익 실현을 위해 삼성전자 주식은 다시 삽니다. 대신 코스피 200 지수 하락의 큰 역할을 한 삼성전자 대신 다른 희생양을 찾아 공격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2차전지 주식이었습니다. 2차전지 주식이 갑자기 10% 이하로 폭락합니다. 이제 이들 외국인에게는 삼성전자 대신 2차전지 주식을 하락 유도할 것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에서 2차전지의 비중도 매우 큽니다. 이들의 전략은 삼성전자는 이제 오름세 즉 상방을 보고 코스피 200 지수는 선물 매도 포지션으로 2차전지를 계속 투매하여 이전 삼성전자의 하락으로 인한 코스피 200 지수의 하방을 유도했던 역할을 대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삼성전자는 상방으로 코스피 200 지수는 하방으로 양방향에서 이익을 실현할 것으로 포지션을 잡았다고 보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놀이터와 같은 주식시장입니다. 선물의 순기능은 본래 기업과 투자자들의 미래의 가격 변동을 관리하고 미래의 가격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를 반영하여 가격 발견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의 호전으로 석유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중동에서 전쟁이 발발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 참여자들은 3개월 후에 유가가 현재보다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예측은 선물 시장에 즉시 반영되어 3개월 후 만기에 원유 선물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것은 현재 현물 유가에도 영향을 줍니다. 미래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예상으로 현재 석유 구매를 하려는 수요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선물 계약의 순기능은 많습니다. 선물 계약 제도에 심각한 역기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과도한 투기로 인해서 시장 변동성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한 예로서 과도한 레버리지 사용입니다. 선물 거래는 적은 증거금으로 큰 규모의 거래가 가능합니다. 1만 달러의 증거금으로 10만 달러 가치의 원유 선물 계약을 거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투기적 거래를 조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코스피 200 지수 1계약이 지금 6,600만 원이고 증거금은 1,160만 원으로 약 6배의 레버리지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엊그제 2,300 선물 매도 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분히 투기 수요입니다. 주식 가격이 하락해야 이익 실현이 되므로 만기까지 부정적이고 나쁜 뉴스를 퍼뜨리면서 주식 가격을 왜곡하고 주가 하락을 유도하는 행위를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매우 나쁜 역기능입니다. 자, 오늘은 환율 제5강으로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의 자산시장에 참여하여 환차손을 피하기 위해 주식과 같은 자산의 매도와 선물 계약으로 인한 자산시장의 왜곡과 투기로 인한 이익 실현을 위한 문제들을 양산하는 선물 계약의 역기능적 요소를 살펴보았습니다. 새롭고 어려운 내용들은 2, 3회만 반복 학습해도 금방 이해가 됩니다. 반복이 천재를 만듭니다. 또 반복이 부자를 만듭니다. 멋진 부자, 품격 있는 부자, 또 스마트한 투자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